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세요, 스텝스 한사입니다. 벌써 12월인 것 같습니다. 연말이 다 됐고요. 2022년은 정말로 힘든 장이었고 주식이 계속적으로 빠졌던 때입니다. 물론 최근에 좀 반등을 하긴 했는데 어려웠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 전망을 해보는 거를 안 하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물론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2022년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23년에 스토리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023년 전망을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2023년 전망을 할 생각이고요. 첫 시간에는 2023년의 주식시장 흐름하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 가지 경기 지표가 있는데 이 2023년의 주가 흐름 중에서 상반기 또는 1분기의 주가가 약간 약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경기 지표 얘기를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그에 따른 2023년에 유망한 포트폴리오 같은 거 이렇게 얘기 드리고 끝낼 생각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어떨 것 같고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주로 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의 전망에 크게 세 가지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23년의 주가지수의 종가는 2022년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두 번째로는 역실적 장세를 반드시 한번 거치긴 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는 내년에 상저하고일 거다. 지금부터 내년 1분기 내지 2분기까지 주식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주식을 물론 시장을 사는 것도 가능한데 시장이 아니라 업종이나 종목 같은 걸 산다면은 평균 회귀의 관점을 가지고 종목과 업종을 골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의 종가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가 올해 종가보다 낮아지기 되게 어려운 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년은 이 세 가지가 겹치는 해인데요. 첫 번째는 전년도에 주가가 빠지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중간선거 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 대통령의 집권 3년 차입니다. 만약에 지금부터 연말까지 주가가 20%가 올라가지고 4,800을 다시 돌파하면 올해 종가는 작년보다 높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좀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되게 낮기 때문에 2022년의 종가는 아마도 2021년보다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2022년의 연간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끝날 거고요. 역사적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다음에 또 주가가 빠졌던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두 번밖에 없습니다. 대공황 같은 경우를 제외한다면 2차 세계대전 다음에 두 번인데 73년하고 74년이 한 번이고요. 그 다음에 2000년부터 2002년까지가 또 한 번입니다. 이 두 번이 물론 있을 수도 있죠, 이번이. 근데 그 두 번이 아닐 거라고 저는 현재로서 보는 이유는 7374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그때는 지금처럼 물가가 높았던 인플레이션 시대이긴 한데 훨씬 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미국이 달러의 금태환을 중지했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였거든요. 지금은 달러가 강세인데 이 물가인데 달러가 약세까지 됐다면 미국 물가가 더 많이 올랐었겠죠. 거기다가 유가가 당시에 6배가 올랐습니다. 2달러 하던 게 12달러까지 올랐거든요. 지금의 유가 수준이나 달러 강세를 비교해보면 그 당시의 물가 강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물가가 낮은 편입니다. 2000, 2001, 2002년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는 주가가 IT 버블 때문에 빠졌죠. 한 30%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근데 2001년에 사실 연초에 1분기에 좀 반등을 시도했었어요. 근데 그 반등을 시도하다가 다시 맞은 이유는 엔론이라는 기업이 분식회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엔론은 당시에 에너지 기업으로서 혁신을 추구했던 회사라 되게 훌륭한 기업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회사가 알고 봤더니 분식이라고 하니까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 와중에 월드컴이라는 회사도 분식을 고백했습니다. 주가가 쭉 하락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또 오를까 말까 이러는데 2001년 잘 아시는 비극 9.11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사실은 나스닥 같은 경우 5천에서 1,000까지 빠진 거고 S&P는 50% 정도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2000년도하고 2002년 사이에 있었던 무슨 그런 테러나 또는 분식회계 같은 게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쟁은 일단 한번 지나갔으니까 물론 새로운 게 터지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분식회계 같은 게 터지지 않는다면은 2000년의 그림하고 다를 거고요. 만약에 지금 유가가 예를 들어 지금 77달러인데 제가 지금 찍는 날 기준으로는 이게 6배가 오르면 400 몇십 불이잖아요. 이렇게 되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지만 않으면 과거 사례와는 다른 거죠. 또 하나는 주식이 올해 S&P가 한 20에서 현재 지금 20% 정도 빠졌는데 이게 저점일 때 3,500일 때는 약 30%가 빠진 상태였고요. 이게 50%로 가려면 2,400이 돼야 되는 건데 구조적인 약세장인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가계나 금융기관이 확실하게 부실하게 만들어져야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미국의 가계나 금융기관은 되게 건전한 편입니다. 기업 실적이 문제가 되고 이제 실업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구조적 약세장을 야기하는 상황은 아니라서 내년의 종가, 연말 종가가 올해보다 높을 가능성은 훨씬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요. 이제 대통령 집권 3년 차와 중간선거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보통 이렇습니다. 중간선거 해는 꼭 대통령 집권 3년 차는 아니에요. 하지만 대통령 집권 3년 차는 무조건 중간선거 다음 해입니다. 이거는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중간선거라는 게 가운데 딱 하기 때문에 중간선거가 지난 다음 해가 대통령 3년 차인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재선을 했거나 대통령이 사망해서 부통령이 뭐 다시 그걸 승계했거나 이러면 달라지기 때문에 범위는 다릅니다. 어쨌든 되게 유사한 경우가 많아요. 데이터를 보면 대통령 집권 3년 차에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르고요. 오를 확률도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중간선거 다음 해에는 주가가 보통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전년도 주가 하락까지 합쳐버리면 내년에 역사적인 통계로만 보면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되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의 주가보다는 내년 종가가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상저하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책의 내용이기도 한데 우라가미 구니오 씨가 쓴 책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에 보면은 이제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 이 순환론을 주장을 합니다. 이게 되게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되게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2020년은 전형적인 금융장세였습니다.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 연준이 금리를 아주 급하게 낮추고 금리를 다 낮춰지는 기간엔 주가가 빠졌었고요. 금리를 다 낮춘 다음에 주식이 세게 반등을 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보통 실적도 같이 빠지거든요. 2020년 S&P 500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계속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장세의 특징이죠. 불경기하의 주가 상승. 이상하게 실적이 안 나고 뭔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주가는 계속 오르는, 금리가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기간에는 보통 금리가 낮을 때 사람들이 성장을 보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강하고요. 미국에서도 정보기술이나 경기소비재, 거기다가 커뮤니케이션 주가가 강했습니다. 물론 특히 더 강했던 건 코로나 언택트까지 맞물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실적 장세였습니다. 금리가 조금씩 천천히 올라가고요. 실적도 위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실적이 오른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의 긴축이 없이 그냥 시장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건 진짜 돈을 쓰는 사람이 많고 약간 돈의 수요가 있다 해서 보통 경제가 좋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실적이 좋았죠. 그러면서 2021년에 주가가 S&P 500이 27% 올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경기 민감 업종의 주가가 좋았는데요. 에너지, 부동산, 금융 이런 것들 주가가 좋았습니다. 2022년을 보면은 전형적인 역금융 장세입니다. 사실 올해 제일 많이 사람들이 힘들어했고 저도 뭔가 특히 상반기 특히 제가 한 4, 5월까지 많이 헤맸는데 생각해보면 실적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원래 역금융 장세가 되면 실적이 정체를 하는데
올해 4월까지만 해도 실적이 정체가 아니라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가가 막 빠지는 거죠. 금리는 오르고. 금리 오르는 걸 그때는 뭐 그렇게까지 많이 안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러면서 아 이거는 실적 장세의 연장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금리 인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2분기 이후부터 실적이 꺾이면서 아 이거는 역금융 장세인가 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실적은 이번 3분기까지도 완벽히 꺾이진 않았습니다. 내년 전망치는 23년 전망치는 7월부터 떨어지고 있지만 일단 3분기 실적이 마무리된 지금으로 보면 아직은 전년 대비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은 잘 버티고 금리는 올라가고 금리는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아직 기지는 약간 이제야 좀 기고 있고 주가가 하락한 전형적인 역금융 장세입니다. 2023년을 보면은 그럼 결국 이제 역실적 장세가 나올 차례인데 물론 정말로 제가 틀려서 정말 좋은 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보통은 역실적 장세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다시 실적 장세로 가거나 경기가 아주 나빠지지 않았으니까 다시 실적이 잘 나오거나 아니면 역실적 장세가 되기 전에 연준이 뭔가의 액션을 취해서 다시 금융 장세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물론 11월 연준 의사록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겠다고 했지만 그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춘다는 게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연준 위원들은 명확히 금리를 높인 상태에서 유지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후자의 가능성은 되게 떨어집니다. 그럼 결국 다시 실적 장세로 가려면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모든 매크로를 보는 분들이 내년의 경기를 대부분 나쁘게 보시죠. 그걸 일단 받아들인다고 하면 역실적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다면 역실적 장세의 특징은 뭐냐? 실적은 꺾이고요. 금리는 이제 예를 들어 어느 정도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기면서 살살 내려오는 때입니다. 이러면 주가가 하락한다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주가 하락의 폭은 역금융 장세보다는 적다라는 거죠. 역금융 장세보다 적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뭐 지금 찍는 과정에서 4천 정도 되는데 하락을 하더라도 옛날처럼 다시 30%가 빠지는 게 아니라 뭐 15% 내외 정도가 빠지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게 3,400에서 500 사이 정도가 됩니다. 이런 그림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금융 장세는 언제 올 거냐? 금융 장세가 언제 올지는 사실 잘 몰라요. 역사적으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일 희망적인 케이스는 2018년인데 2018년에는 금리 인상이 중단되자마자 금융 장세라고 사람들이 치고 주식이 올랐습니다. 금리가 다 떨어지고 오른 게 아니라 반면에 2020년하고 2008, 9년 리만 사태 때는 어땠냐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때 주식이 된 게 아니고요. 인하가 다 되고 나서 주식이 됐습니다. 이번이 그 사이 어디일 텐데 어쨌든 연준은 금리를 높인 상태에서 꽤 오랜 기간 유지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금융 장세가 금리 인하가 멈춘다고 해서 바로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상반기에 경기가 악화되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실적이 깨지고 나서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이제는 연준에서 뭔가 피벗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으면서 금융 장세가 올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빠르면 2분기 말이나 늦으면 하반기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 전체적인 장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내년 상반기의 경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종목이나 어떤 ETF를 포트로 가져가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